저와 저희 가족들이 사회로 받은 혜택이 컸던 만큼 가족 모두가 더 조심스럽게 처신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제도가 그랬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라고 말하며 내몰라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따가운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더 많이 대처리를 들어주십시오. 개혁주의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합니다. 저와 제 가족이 고통스럽다고 하여 제가 짊어진 짐을 함부로 내려놓을 수도 없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이 얘기를 하나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어제 공수처법 통과 직후 눈물이 필 정도다 기쁨을 표현했던 조국 전 장관입니다. 그런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조국 전 장관이 뇌물수수 등 12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관 사퇴 78일 만입니다. 이제부터 이 얘기를 좀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이현정 의원. 네. 정말 여기 있는 것처럼 올해 마지막 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렇게 되면 가족 일과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한여름에 시작됐던 수사가 영하 10도인 오늘 결국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조 전 장관을 지금 구속 기소를 하면서, 불구속 기소하면서 검찰이 내놓은 여러 가지 혐의가 보면 거의 정경심 교수와 거의 비슷한 혐의들을 많이 들고 있어요. 즉, 11가지 제목의 12가지 혐의로 오늘 기소를 했는데요. 특히 그중에서 새롭게 밝혀진 사실들이 꽤 많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사실들 보면 또 앞으로 이제 뇌물수수 혐의를 특별히 이제 이번에 같은 경우에 의율을 했고요. 그리고 또 본인만의 지금 또 이 인턴 증명서 위조 사실도 이번에 새롭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만큼 보면 참 정경심 교수나 조국 장관이나 보면 참 이 가족들은 이 위조라는 것을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 손쉽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공수처가 통과되어 바로 직후에 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기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 의미도 함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태현 변호사님, 저하고 오늘 11개 범죄, 12개 혐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기서 한번 쭉 보셨을 때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것에서 빠진 건 없는 거죠? 대부분 검찰 공소장에 다 기재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의 경우에 지난번에 이제 사무소 위조로 기소하서 추가 기소할 때 그때 혐의가 14개였거든요. 주로 사모펀드 불법 투자, 입시 비리, 증거인멸, 그런 그 세 가지 큰 부류였는데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도 정경심 교수와의 대부분이 이제 공범 관계에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이제 뭐 빠졌고요. 대부분은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조수진 부장이요. 네, 우선 조국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가 12개입니다. 예. 12개임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기소된 것, 이게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뇌물수수, 그러니까 부산대 의학전문대학 의전원에서 딸이 장학금 600만 원을 받은 것, 이게 뇌물수수라고 본 겁니다. 그렇죠. 민정수석 시절에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을 딸이 받았습니다.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 삼성 측으로부터 말 3마리를 받았죠. 이것과 관련해서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이것은 정유라에게 뇌물을 줬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것을 살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조 공문서 행사라든지 입시 비리와도 관련해서 무려 3가지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불구속 기소가 됐죠. 예. 제가 이 불구속 기소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것은 이 작년 한 해 동안 뜨겁게 달궜던 숙명여고 사태 때문입니다. 숙명여고 사태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 정답 유출 사건이 교내에서 일어났어요. 예. 네, 이것이 입시에 활용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쌍둥이 딸들은 학교를 퇴학당했고, 그리고 기소 의견으로 지금 검찰에서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학교의 교무부장은 2심까지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속 기소됐었고요. 과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사 4개월 만에 오늘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만 왜 4개월이 걸렸을까? 이 점을 우리 시청자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예. 계속해서 모른다고 했잖아요. 모든 일가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조사 내내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정도의 이 혐의의 그런 태도에 비춰볼 때 4개월이면 길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12개 혐의 가운데 공소장을 통해 새롭게 드러난 이 정황들을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조국 전 장관이요. 최강욱 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명의를 도용해서 아들 인턴 증명서를 위조한 그 혐의입니다. 먼저 최강욱 비서관이 누군지부터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실까요? 조국 교수가 굉장히 도회적으로 보이고 이렇게 좀 멋있어 보이지만 은근히 가지고 있는 그 학자로서의 소심함이 있어요. 대통령의 비서관으로서 수석 비서관이 지니고 있는 책임은 분명히 법적 책임과 정무적인 책임이 구분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조국 수석이라는 사람이 민정수석에 위치해서 본인한테 주어진 권한과 책임과 역할의 범위를 넘어서서 월권을 했거나 아니면 그러한 권한이나 그 어떤 수단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치명적인 과오를 저질렀다면 그건 당연히 책임져야 될 일이죠. 좀 더 저희가 집중을 해볼까요, 유현정 의원님? 네. 새롭게 알려진 얘기는 조 전 장관이 지금 현직에 있는 청와대, 당신은 뭐 변호사였지만 그렇습니다. 최강욱 비서관의 이름을 빌려서 아들 인턴 증명서를 위조한 이 부분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저렇게 방송에 나와서 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조 전 장관을 저렇게 옹호했던 지금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의 공직 비서관입니다. 최강욱 변호사인데요. 이 최강욱 변호사는 뭐 방송 진행도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지금 공직 비서관으로 가 있는데 사실 조국 전 장관의 아들 같은 경우에 한영예고를 나와서 미국 조지 워싱턴대를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에 와서 연세대 정외과 대학원에 입학을 했어요. 그 이후에 몇 개 로스쿨을 이제 입학하기 위해서 원서를 써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로스쿨을 들어가려면 이 인턴 증명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인턴 증명서를 법무법인에 인턴 증명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최강욱 변호사가 근무했던 그 법무법인의 인턴 증명서를 한 차례 위조해서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어떻게 했냐면 이 두 차례 받았는데 두 번째는 자기가 그걸 토대로 해서 위조를 했어요. 자, 아시겠지만 부인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지금 표창장을 위조했던 것과 같은 수법으로 조국 전 장관도 아들의 지금 아들의 인턴 증명서 위조했다는 게 이제 검찰의 주장이거든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결국은 정경심 교수는 딸, 조국 전 장관은 아들. 이것이 이제 지금 현재 위조했다는 것이 들어졌고, 더군다나 지금 이 최강욱 비서관이 지금 현재 조국 민정수석에 있을 때 거의 공직 비서관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이런 걸 놓고 보면 과연 그러면 두 사람과의 뭐 대학교 뭐 선후배 관계로 이야기는 하지만 과연 저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대가 관계가 과연 없었는 것인지 지금 최강욱 비서관은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이야기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앞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부분 관련해서 검찰이 좀 더 밝혀내야 될 사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수진 부장, 그러니까 그 포인트예요.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최강욱 당시 변호사가 청와대에 들어간 시점이 2018년 9월부터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1년 가까이 조 전 장관 밑에서 일을 했다는 건데 이 부분이 조금 저희가 유심히 좀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우선 조국 민정수석 시절에 작년 9월 민정수석 산하의 공직 기강 비서관으로 들어갔다는 것. 그렇다면 과연 최강욱 비서관이 어떤 대가의 형태로 들어간 것 아니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런 어떤 그 위조 사실 그리고 이 위조에 가담한 것 이런 것을 최강욱 비서관이 알고 있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허위로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것 이거는 업무방해 혐의인데 이것을 본인이 알았다면 거기에 공모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강욱 비서관도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가 지금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 정권의 공적 의식입니다. 네. 이런 분이 공직기강 비서관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기강이 제대로 잡히겠습니까? 왜냐? 본인들은 선후배다, 아는 사이다 해서 이런 것도 서로 눈 감아주거든요. 이런 분들이 누구를 기강을 잡겠다는 겁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정태현 변호사님, 그 부분도 조수진 부장이 말한 부분 한 번 더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인사검증의 책임자잖아요. 청와대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검찰의 주장처럼 공소장에 알려진 것처럼 이 인턴 증명서, 허위 인턴 증명서 위조에 연루가 돼 있다면 글쎄요. 이 인물이 어떻게 지금 인사검증을 책임지고 공직기강을 다스리는지 뭐 이 부분도 좀 논란이 될 것 법무법인 같아요. 명의의 인턴 증명서를 발급을 했는지 아니면 개인 이름으로 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자체가 무슨 뭐 범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공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지금 조국 전 장관이 문서를 위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사문서거든요. 그 문서 위조에 최강욱 비서관이 관여가 돼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법인 이름으로 나갔는데 거기 관여돼 있다고 한다면 사문서 위조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그럴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죠. 문제는 참 저희들이 좀 안타까운 게 최강욱 비서관이 그래도 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그 사법위원장도 지내신 분이거든요. 예. 또 조국 전 장관도 항상 그래 정의를 외치시던 분이고, 그런데 막상 이것이 본인들의 문제에 있어서 가지고는 저렇게 허위 내용의 인터넷 익명서를 작성한다든지 위조한다는 점에서 일반 서민들로서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뭐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청와대 비서관 얘기는 말고 뿐만 아니라 오늘 가장 주목을 끌었던 공소장 내용 가운데 하나,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 미국 대학의 온라인 시험 문제를 대신 풀었다. 이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조금 더 쉽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 내용만 보면, 그러니까 검찰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시험을 보는 문제지를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서 전송을 했고, 그 조국 전 법무장관 부부가 그 답안을 작성해서 제출했다는 얘기인데, 뭐 이게 사실이라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예컨대 아들의 시험 문제에 대한 답변을 부모가 작성을 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런 형태로 작성을 한다고 하면 이거는 뭐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형태로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용이 지금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고요. 저게 이제 실시간으로 대리시험을 봤다고 볼 수는 없을 거고,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본다는 말은 시험 보면서 보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는 안 되고요. 아마 제출을 하든지 아니면 집에서 작성해서 제출하는 그런 시험을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형태로 아마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만약 그게 이루어졌다면 제 생각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실게요. 좀 이해가 잘 되도록 좀 구현이 된 것 같은데, 조지 워싱턴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글로벌 시각에 대한 이 부분, 이 과목 시험, 온라인 시험을 문제지를 아버지한테 전달했고, 아버지와 정경심 교수, 그러니까 조 전 장관 부부가 답안지를 재전송해서 이 답안을 갖고 A의 역정을 받았다. 그런데 정태현 변호사님, 네. 미국 대학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업무 방해 혐의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예, 이 사건의 피해자는 미국의 대학이고요. 미국에 있죠. 근데 우리나라 형법은 그 범행을 저지른 범인이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그것이 일어난 장소가 대한민국 내이면 우리 형법에 관할하에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 보면 조국 전 장관도 대한민국 국민, 그 부인 장경심 교수도 정경심 교수도 대한민국 국민, 행위가 일어난 것도 대한민국 내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 형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고, 다만 미국 대학은 피해자로서 그 피해 내용에 관해서 나중에 필요하면 뭐 참고인 진술이나 피해자 진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보입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붙여드리면요. 예. 2007년에 신정아 사건 때 있었습니다. 신정아 씨가 예일대의 석박사 학위를 위조해서 이 부분도 기소가 됐었거든요. 그때 적용된 혐의가 업무 방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자, 그리고 이 대리시험 정황 논란 말고 또 하나 짚어볼 게 있습니다. 검찰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장학금은 조국 전 장관에게 준 뇌물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이미 부산대 의전원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 장학금의 지급에 전혀 불법이 없었다라는 점을 발표했다는 걸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억울하죠. 제 인생 10년 정도가 사라지는 거니까요. 근데 저는 고졸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30에 의사가 못 되면 40에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할 것이고, 제 삶도 이제 새로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시청자분들도 잠시 기억을 좀 되돌리셔야 될 게, 이현정 의원님. 네. 당시에도 유독 조국 전 장관 딸만 6학기 연속 총 200만 원씩 해서 1,200만 원의 장학금을 개인 계좌로 받은 거에서 참 논란이 컸었는데, 이걸 지금 다시 짚어보니까 이게 딸한테 준 게 아니라 조 전 장관을 염두에 두고 준 뇌물이다. 검찰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6학기 연속으로 장학금을 받은 사람은 딱 3명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중에서 2명은 성적 우수자였다고 그래요. 근데 예를 들어 성적 우수한 사람은 이제 계속 어떤 장려금을 주니까, 장학금을 주니까. 근데 성적 우수자가 아닌 낙제자이면서
결국 이렇게 6학기 연속으로 1200만 받은 사람은 조민 씨가 유일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당시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 장학금을 이제 노한준 교수가 자신의 어떤 그 부친의 어떤 그 해서 소천 장학금을 만들어 주는데 이게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이렇게 성적 어떤 좋지 않은 사람만 주니까 내부에서 교수들이 문제 제기를 했나 봐요. 왜 이렇게 성적이 안 좋은데 이렇게 주느냐라고 해서 교수들끼리 좀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럼 사유서를 내라. 사유를 예를 들어서 그 장학금에 왜 주는지에 대한 사유를 내라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노한준 교수는 굳이 조민 씨를 또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유서를 뭐라고 쓰냐면 이 학업 장려 이런 목적으로 이제 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금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있을 때 시절 그때 시절에 이제 이 한 거를 600만 원을 이제 뇌물 혐의로 잡은 것이고 그 노한준 교수는 이후에 부산의료원 원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이 장학금을 지급한 게 물론 장학금 지금 그 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민정수석 있을 때도 이제 지급된 게 6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자신의 어떤 이런 이 자리를 위해서 뭔가 조국 전 장관을 보고 장학금을 준 게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검찰은 이걸 뇌물수수하고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일단 이 문제를 기소를 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노한준 교수가 고위직 진출을 노리고 조 전 장관에 준 뇌물이다. 이 그렇습니다. 장학금은. 네. 이렇게 판단하고. 그리고 노한준 교수도 똑같은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아하, 그렇게 해서 재판에 넘겨졌군요. 자, 지금까지 순서대로 좀 보면 청와대 비서관의 명의를 도용해서 허위 인턴 증명서를 만들었고 또 두 번째 아들 대리시험 논란도 있으면서 딸의 장학금 600만 원을 검찰은 뇌물로 본 것이다. 이 세 가지 핵심 이슈들을 조금 하나하나씩 풀어서 짚어봤는데 조수진 부장 다음 화면 같이 보실까요? 요즘 뭐 계속해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 진중권 교수가 이런 3년차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각종 의혹들, 정황들에 대해서 박근혜 정권의 대자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저도 여러 생각을 합니다. 참 닮은 구석이 많습니다. 우선 이 조국 전 장관 사건과 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핵심의 본질이 국정농단으로 같아요. 예. 최순실 씨는 정권의 어떤 자리를 갖고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비선실세인 거고 조국 전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현 정권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정권 실세죠. 이게 국정농단이에요. 진중권 정 교수 같은 경우에는 정유라가 금메달 들고 면접받다면 조민은 엉터리 증명서 위조된 표창장으로 면접을 받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정유라 씨를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예. 그런데 정유라 씨 금메달은 위조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우리가 이 조국 전 장관의 딸이 받은 장학금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만 예. 제가 삼성한테서 받은 정유라 씨의 말 이야기 해드렸죠? 똑같이 지금 공소장 단계에서는 뇌물로 간주가 됐습니다. 예. 이 그 장학금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법원의 판결을 봐야 되겠지만 이것도 굉장히 비슷한 유형입니다. 자, 이렇게 새롭게 공소장을 통해 알려진 조국 전 장관의 아들 대리시험과 딸 장학금 논란입니다. 지난 9월이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진행됐던 기자간담회에서 발언, 조국 전 장관의 목소리 다시 한번 듣고 오실까요? 부모가 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제도를 누릴 기회가 그 흑수저 청년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전혀 기회가 없었던 흑수저 청년들에게는 미안합니다. 그 고통을 또 얼마나 알겠습니까? 10분의 1도 모를 것입니다. 그게 저희 한계입니다. 금수저라고 하더라도 강남 자파라고 야유를 받더라도 제가 생각해왔던 것, 그걸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말과 일단 공소장을 통해서 검찰의 설명과 주장이기 때문에 다 고지고대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감안해서 들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만 재판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최준문 교수님, 저 말과 오늘 공소장 내용이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그러니까 공소장 내용이 100% 사실이라고 하면 저 말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배치되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조 전 장관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검찰이 얘기하는 공소장이 다 잘못된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원에서 다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까 전제를 하신 것처럼 만약에 검찰이 쓴 공소장이 모두 사실이란 전제로 얘기하면 분명히 잘못됐죠. 그러나 지금 조 장관 측이나 조 전 장관 변호인 측은 그게 다 꾸며진 거고 잘못된 것이지 진실에 기반한 공소장이 아니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법원에 가서 법리로 다퉈봐야 되겠죠. 어느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사실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조 전 장관이 저기서 했던 말 자체가 이제 뒤집어지는 거니까 본인한테도 상당히 타격이 올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 판결의 내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조 전 장관이 어려움에 처해질 수도 있고 이미지도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조 전 장관이나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이게 법리적으로 증명이 안 돼서 또 혐의가 없음으로 풀려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정확히는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공소장의 정태현 변호사님, 아들, 조 전 장관의 아들 얘기가 많이 등장하거든요. 뭐 온라인 시험도 대리로 봤다든지, 청와대 비서관 명의를 도용해서 허위 인턴 증명서를 만들었다든지. 그러면 조 전 장관 아들도 재판에 넘겨지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사실 이제 아들과 딸도 지금 이 범행에 상당히 관여가 있는 건 틀림없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이제 공범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다 처벌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를 이제 참작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범행의 가담 정도라든지 그 당시에 나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하는데 지금 조국 전 장관의 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나이도 이제 뭐 30살 가까이 되고 또 본인이 직접적으로 가담한 점이 있기 때문에 아들보다는 좀 더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모 대학의 그 교수께서 대학원생들이 한 실험을 딸이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 치의과 대학 전문 대학원에 입학한 사례에서 어머니는 구속이 되고 딸도 기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비추어 본다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의 딸도 기소될 가능성은 있는데 하여튼 그거는 이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물론이고 딸도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서요. 민정수석실 사찰을 폭로했던 김태우 전 수사관은 조 전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런 상황에서 이 서울중앙지검이요. 조국을 정경심과 공범으로 인정해서 불구속 기소를 한다면 죄명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검찰이 그동안 밝히지 못했던 내용이 언론에 쏟아져 나와가지고 조국이 언론으로부터 막 두들기 맞으면요. 세상에 이렇게 나쁜 조국을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다는 거야? 뭐 이런 말들이 분명히 여기저기서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욕을 먹고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앙지검 사건으로 조국이 불구속 기소되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앞두고 이제 여론전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조수진 부장. 네. 어제 조 전 장관이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중에 SNS 통해서 이제 신유군 씨가 공개를 한 내용인데 검찰은 새해 선물로 저에게 기소를 안겨줄 거고 언론은 공소장에 기초하여 저를 매도할 것입니다. 조 전 장관도 본격적인 여론전에 들어간 모양새더라고요. 네, 바로 조국이라는 사람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저기에 대해서 한 번도 국민에게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네, 지난 8월부터 대한민국을 온 들썩이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 한마디가 지금까지 없어요. 검찰이 왜 새해 선물로 기소를 안겨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죠.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4개월 동안 묵비권 행사했습니다. 한 번도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응한 바 없습니다. 예. 본인은 물론 본인의 가족 전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수사가 길어진 거예요. 기소도 늦어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반성이 없고요. 또 이 언론 같은 경우에도 공소장만 보는 게 아니에요. 저런 본인의 어떤 그 몰상식한 저런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큰 산을 넘었다고 표현했죠. 아직도 넘어야 될 산 정말 많습니다. 왜? 울산 사건과 관련해서도 조국 전 민정수석의 이름이 나왔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04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고법의 전수한 판사가 예. 공직자의 상식 이 얘기를 강조하면서 불구속 상태의 정치인을 법정 구속을 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공직자로서의 상식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더더욱 법정 구속해야 된다고 법정 구속을 했어요. 검찰이 불구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넘어야 될 산이 많고 조국 전 장관 저렇게 그 자신의 어떤 혐의라든지 가족의 일이라든지 예. 반성 없는 저런 태도 참 불구속 기소한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모습을 우리가 여과 없이 볼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올해 마지막 날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장관 공소장을 통해서 새롭게 알려진 정황들을 하나하나씩 저희가 짚어봤습니다.